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오늘 씀북의 두 번째 시간, 장면집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은 제가 먼저 네. 작품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9년에 개봉한 영화 토드 필리스 감독의 호아킨 피닉스 배우 주연의 영화 조커입니다. 조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춤추는 장면? 춤 연기 장면만 제가 모았거든요. 영화에서 총 3번 그 춤추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연속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네. 2018년 12월에 네. 최종 스크립트가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그 최종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호아킨 피닉스가 과연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그 춤 연기는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토드 필립스 감독이 영화 조커를 만들 때 호아킨 피닉스의 언프레딕트빌러리 예측 불가능성을 보고 캐릭터의 성격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장면들을 통해 호아킨의 예측 불가능성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나탈리 포트만 얘기하면서 네. 그 직관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직관적인 움직임은 배우가 사람과 사물, 경험 등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의도적이지 않게 반응의 일회성을 불러내는 것. 즉, 그 순간 즉흥적으로, 자발적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비롯된 자연 발생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Hey, what's your name?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호아킨이 아서의 공황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1인 2인극의 형식으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촬영 대본과 다르게 변화를 준 장면인데요. Him. 이처럼 미리 계산되고 연습되지 않은 Punch out. 다양한 표현의 가능성들이 토드 감독이 말한 호아킨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서가 비좁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은 그 속에 스스로 지워지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내성적인 모습과 불안정한 모습으로 현실 도피의 PTSD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체 동작을 통해 호아킨은 아서의 내면을 묘사했습니다. 촬영 대본에 없는 장면이었지만 토드 감독은 주방 싱크대와 냉장고 옆에서 호아킨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카메라 2대를 설치하고 그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는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배우는 이러한 표현의 가능성을 유기적으로 찾는 것. 지금 보시는 이 장면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인데 호아킨은 자유롭게 그 순간 느끼는 대로 캐릭터의 복잡 미묘한 뉘앙스를 감독조차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직관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이어서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춤 연기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살인 이후의 장면인데요. 영화에서 봤을 때 씬 넘버 35씬에 해당하는 장면인데요. 밤 로빈슨 팍 공중 화장실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이거는 최종 스크립트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 장면은 그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서가 공중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이 장면은 촬영 초반의 일이었고 처음에는 이제 아서가 증거가 된 총을 숨기고 화장을 지우는 것으로 연출되었는데 정말 아서가 증거에 대해 신경을 쓰고 그것을 숨기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다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말 찾기 어려웠지만 호아킨은 조커 출연의 순간인 것 같았다고 했거든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춤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호아킨 피닉스가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네. 춤인 것 같지만 큰 움직임은 아닌 행복한 춤이 아니라 일종의 움직임처럼 호아킨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순간 토드 감독은
애절한 첼로 음악을 연주하며 호아킨의 발에서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조커의 출연을 요약했고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변화의 시작을 우아하게 묘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고 하면 호아킨 피닉스는 직관에 의한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해진 안무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리 조커의 춤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고 전혀 연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그 역할에 이제 몰입되어서 감독과 함께 만들어간 장면이거든요. 토드 감독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유연성과 즉흥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촬영을 하는 동안 호아킨이 캐릭터의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공간 안에서 호아킨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동작을 하든 간에 그 느낌은 그 순간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직관에 의한 반응이고 그 장면이 이제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호아킨이 이전의 조커와는 전혀 다른 색깔과 감정, 움직임을 가진 아서 조커를 표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영화에서는 85씬에 해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유명하죠. 지금 이 계단씬에서는 고결하지 않은 나르시시스트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춤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춤은 마이클 아놀드 안무가의 아이디어와 레이 볼거의 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신체와 결부되지 않은 행동은 없듯이 52파운드의 체중을 감량한 이후 호아킨은 정신과 감정, 움직임의 느낌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이 높고 가파른 계단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힘겹게 오르던 아서가 조커가 되어 정말 유연하고 가벼운 움직임으로 경쾌하게 춤을 추며 계단을 밟고 내려오잖아요. 이 장면에서 이러한 스타일과 행동 양식을 통해 아서 조커의 상반된 성격을 나타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높고 가파른 계단은 아서의 억눌린 삶의 무게와 그의 현실을 나타냄과 동시에 극단적인 빈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현실 세계를 비추는 이 장면도 보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을 열고 있죠. 영화에서 봤을 때 104에서 107씬에 해당하는 장면인데요. 조커가 머레이 쇼에 출연하기 전에 객석에 있는 관객들과 머레이 프랭클린과 같이 나온 출연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고 있어요. 마치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그래서 조커로 변한 호아킨 피닉스가 무대 뒤에서 모니터로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보고 있다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 장면과 무대 위 장면, 스테이지 장면이 교차 편집돼서 보여져요. 그래서 대본으로 보여드리기에는 분량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영화에서는 무대 뒤, 커튼 뒤에서 조커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움직임과 같은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 장면은 원래 바지 허리 부분에 있는 총의 위치를 조정하고 그 총을 더 깊숙이 넣는다. 그리고 So please welcome Joker. 커튼 뒤에 있는 조커는 이 순간을 준비했지만 자신의 소개를 듣지 못한다. 무대 위 커튼이 열리지만 조커는 나오지 않고 그는 한 발짝 다가가려다 잠시 멈춘다 등으로 실제 대본과는 좀 다르게 연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춤추는 장면에 대한 것도 대본에는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Please welcome Joker. 춤을 춘다라는 한 구절로 되어 있고 커튼이 열리고 무대 밖으로 나가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되게 경쾌하게 그 부분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간략하게 춤을 추며 나간다 이런 게 아니고 등장한다. 등장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등장하는 듯한
그런 오히려 뭔가 그랬네. 오히려 그랬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당당하면서도 뭔가 자신이 마치 코미디언이 된 것처럼 그렇잖아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장면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무대 뒤에서 조커가 춤을 추는 모습과 커튼이 열린 다음에 무대 위로 올라가서 무대로 나가서 자기 자리에 앉기까지 그 장면을 보시면 되거든요. 네. Are you all right, Doctor? 머레이 쇼 무대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공개된 영상만으로도 11번 이상의 새로운 시도를 했거든요. 이런 직관적인 움직임, 이런 자유로움, 호아킨의 예측 불가능성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토드 감독이 이 영화를 정말 너무 오랫동안 편집했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조커의 18조 버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호아킨은 굉장히 영리한 배우다. 그는 감독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라는 말을 했었고요. 사실 그게 실제로 배우만 보더라도 애초부터 자기 그 역할에 오히려 딱 맞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애초부터 그렇게 주문을 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제작 환경에서 허용을 한 거지 않나. 네, 맞아요. 토드 감독도 호아킨이 이 캐릭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을 했었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배우와 배우가 호흡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또 감독과 함께 또 만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배우가 어떤 것들을 지금 중점으로 좀 두고서 그 그렇죠. 순간의 작품에 그렇죠. 임하나에 따라 그렇죠. 다른 것 같은데 탈바꿈하는 연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쵸. 본인 스스로를 지워내고 완전히 캐릭터에 몰입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를 쭉 보면서 뭐 조커 이후에도 작품을 하셨지만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다른 역할로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신하고자 하는 배우 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쵸. 어떤 연기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이런 특징도 좀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을 다른 작품에서도 다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커에서는 어떤 그런 직관에 의한 움직임들이 춤을 통해서도 좀 보여졌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배우가 대본에 중심을 두고 연기를 하다 보면은 또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 토드 감독은 호아킨이 연기의 반복론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호아킨은 항상 무엇인가를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내부에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항상 다르게 연주하며 그 장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리드미컬하게 발견하고 찾아내는 그럼으로써 캐릭터를 더욱 특별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갔다고 했는데요. 토드 감독은 이런 호아킨의 연기를 빛의 끝에 있는 터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의 터널과 같은 호아킨의 연기를 이 춤 장면을 통해 알 수 있고 토드 감독이 이전의 만화와 영화에서 본 조커와는 다른 현실적인 캐릭터 조커의 현실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아서 조커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사랑의 결핍, 공감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고 아서 조커의 내면이 웃음의 고통으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웃음과 고결하지 않은 나르시시스트의 춤과 같은 움직임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행동 양식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웃음으로 나와요. 그 어떤 불안한 심리가 웃음으로 대신해서 나오거든요. 저는 그 웃음이 굉장히 비참한 현실과 역행하는 어떤 표현의 하나로 봤거든요. 근데 그 웃음이 어느 순간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춤으로 대신 변화되거든요. 더 춤으로 증폭된 대신, 거네요. 그쵸. 그러면. 춤으로 대신 변화가 되는데 머레이 쇼에서 웃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전에 나왔던 그 웃음소리와는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조코가 가지고 있는, 조코로 변했을 때 아서가 조코로 변하는 건 분명히 그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과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 부모에 대한 분노들, 여러 가지 어떤 분노라는 그런 감정들, Your boyfriends repeatedly 그런 데서 비롯된 어떤 감정을 역행하는 하나의 본인의 표현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어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영화 연기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 영화 연기는 신체 언어에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카메라에서는 그 춤 동작 하나하나도 다 팔로우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불안 심리나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한 의미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이 신체 언어에 좀 더 무게를 두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조커에서의 춤은 아서가 가지고 있는, 아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에 대한 그런 감정들에 역행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을까, 표현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 수단이 또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잖아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배우가 맡는 그 역할의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아서가 조코로 변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사회와 본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렇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를 이제 풀어내고 그렇죠. 그거를 표현해야 되는 방식이 이제 웃음에서 몸짓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몸짓에서 행위까지로 그렇죠. 점점 더 증폭되는, 마치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울 수는 있지만 살풀이 같은, 살풀이 같다는 맞아.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실은 원래 이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렇게 성심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본인이 겪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았고, 맞아요. 마치 그런 그릇들이 깨져버려서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는,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꼭 춤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지하철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그 춤 동작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동료를 죽인 다음에 또 이런 춤을 추고, I know. 세 번째 머레이 쇼에서 머레이를 죽이기 전에 그 춤을 추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은 뭐냐면, 감정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배우의 어떤 창조력,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 창의력과 더불어 또 감독의 창의력, 그것들이 합쳐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멋진 장면이 연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네. 사실 기존에 있는 다른 식의 표현 방법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다르죠. 느낌을 그쵸? 받게 되고, 네. 당장의 해석은 되지 않지만 그 어떤 설정들과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본인만이 아닌 그렇죠. 깊은 상처 같은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드러낼 때 네. 설명되어지진 않지만 이해가 될 것 같고 설득이 돼버리는, 그렇죠. 물론 이게 좀 극단적인 선택들, 뭔가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퍼포먼스들로 그렇죠. 나오는 것들이 불쾌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더 거기에 강력하게 너무 또 설명이 되어지고 그 사람 스스로를 그쵸. 잘 설명해주는, 그 어떤 단어보다 그 어떤 것들로 또 설명이 안 되는 거를 또 잘 드러내고 잘 표현해 준 거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토드 필리스 감독이 그랬거든요. 이 작품은 여러 해석의 가능성들을 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인터뷰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것처럼 I know. Isn't it beautiful? 어떠한 정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캐릭터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무심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꼭 어떤 정답이 있는 행동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는 봤을 때 이것 또한 직관에 의한 움직임이 될 수 있고,
배우의 창의력으로 인해 완성된, 그리고 또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과 함께 합쳐진 굉장히 좋은 완성도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장면을 선택했습니다.